안녕하세요.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치과의사 메나테커 이서현 SPD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과 수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꾼 글리코 영양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왔고요. 치과 보존과 인턴 레지던트를 수료했고 석사학위까지 마쳤고요. 부천에 소재한 서울 삼성 치과의원이라는 곳에서 남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충치치료, 신경치료로 알려져 있는 보존학이라는 과목을 전공하였지만 저희 오래된 고질병이었던 턱관절 질환을 고치려고 공부를 하면서 제 몸에 여러 가지를 적용하던 그 끝에 제 삶의 질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신치의학이라는 분야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교정치료를 해줬을 뿐인데 이 학생의 삐뚤어진 자세가 똑바로 된 거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어떤 놀라운 매료가 되어서 사람을 살려보고 싶어서 제가 인생을 걸고 이 분야에 파고들었었는데요. 너무도 열심히 한 나머지 원래도 부족했던 체력을 완전히 소진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경영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가정사까지 겹쳐서 대상포진을 2번 앓고 면역력이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바닥을 치면서 평소 고질병이었던 비염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비염을 달고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께 코를 잘라달라고 맨날 징징거렸던 것 같아요. 네, 약사였던 저희 어머니는 1년 내내 양약 감기약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약을 매일매일 먹으면 나중에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엄마께서 크면 비염은 저절로 좋아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성인이 되어서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비염에 좋다는 것은 다 찾아서 해보았습니다. 최고의 기능의학병원을 소개받아서 과거에 대통령 주치셨다는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께 기능의학 치료, 장누수 치료를 해보았는데요. 링겔한 데가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치료를 여러 번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식이요법을 하면서 해봤는데요. 거기서 식이요법 식단을 주는데 먹지 말라는 게 전부인 거예요. 우유, 계란, 고기 종류는 뭐 염소고기, 양고기 뭐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는 정말 제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식단이었어요. 그런 것들 다 제하고 먹으려니 먹을 음식이 없어서 나날이 마르고 기운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이라는 곳에서 진먼지 진드기 항원을 매일매일 저한테 투여하는 그런 치료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호전이 되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환절기마다 비염 한약을 안 먹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가 들어있는 비염 양약을 수시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나테크를 만나기 직전에는요. 자다가 코를 풀기 위해서 깼어야 됐고요. 휴지 한 통을 다 쓰고 출근을 했어요. 정말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괴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모든 방법들은 다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현대의학은 발전하고 있는데 갈수록 질병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면역력은 20년간 30%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일부 질환은 20년 동안 2배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인구 3명 중 1명은 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거 느끼시죠?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미국의 아이들은 6살에 벌써 동맥경화증이 시작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였는데요. 너무 놀랍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2위가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20대, 30대가요.
2013년도 통계청 발표를 보시면 현재의 식품, 보건, 교육 정책이 개혁되지 않을 경우 2013년도에 132만 명이었던 암 환자 수가 2024년에는 28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는데요. 섬뜩하게도 2023년 암 환자 수는 약 260만 명으로 예측이 거의 그대로 적중되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3년 통계에 따르면 여자는 죽기 전에 18년 동안, 남자는 13년 동안 투병하다가 사망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22년 통계에 따르면 그 기간이 19년, 15년으로 더 길어졌죠. 즉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질병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이 통계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명은 늘어났지만 유병장수해야 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20년 동안 앓다가 가야 되는 현실이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저희 병원에 오신 92세 환자분입니다. 치매 거동의 불편으로 인해서 보호자분이 24시간 함께 계셔야 하죠. 입안에 염증이 생기셔서요.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그날 찾아오셨는데요. 치과 바닥에 계속 침을 뱉으시면서 어린 아이처럼 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어르고 달래가면서 정말 간단한 치료인데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드시고 계신 약이 워낙 많으시고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타이레놀, 개보린 같은 약에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진통제조차 어떤 상호작용이 나올지 몰라서 제가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환자분 연령이 92세이시니까 보호자분의 연령은 그래도 적어도 60대 중반 정도 되시지 않으셨을까요? 요즘 은퇴 연령이 빨라져가지고 60대에 예전처럼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내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부모님께서 유병장수를 하고 계시다. 이렇다면 축복이 아니고 그 부모님 본인도 괴로우시지만 가족분들도 참 어려운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얼마나 오래 보내셨을까요, 이분은? 과학과 의학이 계속 발달하는데 왜 사람들은 아프고 살찌고 필요할까요? 현대인들의 식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칼로리는 과잉한데 영양은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죠. 이것이 세포의 결함을 만들어서 오작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속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안 갈고 5년, 10년 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품 휘발유를 안 넣고 유사 휘발유를 넣고 5년, 10년 막 달리면요? 큰일 나겠죠. 네, 내 몸이란 차에 유사 휘발유를 넣고 잘 달리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건강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엔진오일과 정품 휘발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결국 건강하다는 것은 세포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몸속에 문제가 있는 세포가 있다는 것일 텐데요. 세포의 구성 성분은 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포에 약을 주면 고쳐질까요? 아니겠죠. 약이 하는 역할은 대부분 불편함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떤 세포의 특정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진통제의 예를 들어보면 염증 반응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통증 전달 물질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준다거나 비염약을 생각해보면 먼지 등이 있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거를 못 나오게 그냥 무조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세포 입장에서는 다 약도 독소인 거죠. 세포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나쁜 것을 제거해주고 좋은 것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기 전에는 세포는 단백질, 지방,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 그림 같이 맨질맨질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단백질, 지방이 세포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을 좋은 것들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찌고 당뇨에 걸리고 안 좋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구상에 200여 가지 탄수화물 중에서 세포의 핵심 기능을 관장하는 8가지 탄수화물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글리칸, 즉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글리코는 당, 탄수화물이라는 뜻의 접두어인데요. 이 글리칸은 사슬 모양으로 엮어져서 세포의 털처럼 빼곡히 붙어 있기 때문에 선모나 촉수라고도 불리웁니다. 글리칸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세포에게 좋은 것들을 인지해서 흡수하게 해주는 역할, 나쁜 것을 배출하고 면역하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세포 간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쓰입니다. 즉 세포에서 CCTV나 안테나 같은 작용을 해서 세포 속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해주고 어떤 것과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고요. 어떤 세포를 보수해야 할지 제거해야 할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포가 어떻게 이런 대화들을 할까요? 이 세포 모식도의 그림을 보시면 세포막에 뭔가 되게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세포 자체의 어떤 현재 상태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글리칸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에도 글리칸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온이나 고분자들이 통과하는 통로에도 글리칸이 달려있는데요. 세포에 달려있는 글리칸의 구성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신호가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인식이 안 되거나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문장에서 이응 한 글자를 기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리칸 8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세포끼리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그 결과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해독인데요. 세포에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펌프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해독 펌프 당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장, 간, 뇌, 콩팥 등의 당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하여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기에서 이 펌프가 만약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두 번째, 영양분의 이동과 흡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식도상에서 글리코콘주게이트가 여기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영어로 글리코콘주게이트가 비타민 미네랄 흡수를 돕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장관계는 이렇게 촘촘하게 선모로 빼곡히 덮여 있어서 이 부분이 각종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을 인지하여 명령을 정확히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례로 당뇨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현상은 염증이나 활성산소의 증가로 인슐린 호르몬의 당사슬이 망가져서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인슐린 수용체의 당사슬이 망가져서 인슐린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면역작용입니다. 인체 내에서 면역 기능이 작용을 하려면요, 먼저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해야 하고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요.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 옛날에 들어보셨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차 백신은 코로나가 이런 놈이야. 이런 놈이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싸워. 라고 인체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1차 백신이에요. 근데 2차 백신을 이제 투여했을 때, 아, 그게 다시 들어왔구나. 이제 싸워야지. 어떻게 싸울지 그때부터 이제 항체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때 면역계가 만약에 적군, 아군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주요 장기나 신경계 등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2차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아, 이제 싸워야 되는데, 항체를 막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 몸을 장기하고 싸운 결과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면역세포들이 당사슬로 충분히 덮여있지 못하면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아까처럼 너무 과하게 또는 너무 부족하게 대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충분히 덮여있게 되면 최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면역하면 생각나는 거 뭔가요? 항체죠. 항체도 결국 당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즉 단백질과 글리칸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이죠. 코로나 아직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는 계절을 막론하고 독감하고 코로나가 사시사철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병을 막으려면 당 단백질인 항체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당 단백질의 원료인 글리칸이 충분히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세균 감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리칸은 세균이 세포하고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1차 면역을 해주는데요. 호흡기나 위장관, 비뇨생식기 등 인체 표면의 95% 이상은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많은 두피 쪽은 모기가 잘 못 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막의 뮤신층이 두터우면 세균이 침투하기가 어려워서 감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5번째, 세포 간 대화입니다. 세포들은 촉수로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문제가 생긴 세포가 있으면 주변 세포들이 신고를 해서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촉수가 없어진 세포는 주변 세포들하고 신호를 제대로 교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쉽게 암세포로 변한다는 사실이 2007년 셀이라는 권위 있는 과학 저널에 밝혀졌습니다. 1993년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는 저널에서도 암세포는 당사슬이 거의 없거나 변형되어 있는 세포라는 사실이 보고되었는데요. 이 변형된 당사슬을 바탕으로 우리 암 검사 많이 해보시잖아요. 혈액 검사로 암 검사에서 암 표지자가 나왔다, 얼마 나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 변형된 당사슬을 가지고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2016년 PLOS라는 저널에서도 대장에서 글리코캘릭스층이 없어진 것으로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글리코캘릭스층이 뭐냐면 당 영양소로 덮여진 두꺼운 점막층, 선모의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건강한 대장 상피는요, 이렇게 촘촘하고 뾰족하게 이렇게 털같이 이만큼 두꺼운 글리코캘릭스층이 있는데 선종이나 암으로 발전한 곳을 보시면 맨 오른쪽이 선종, 가운데가 암인데요. 글리코캘릭스층이 사라져 있죠. 결국 글리칸의 결핍이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의학계열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배우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서는요. 암세포 표면의 당 단백질의 변화가 암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암 발생과 전이 억제의 기전을 그런 그림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발암물질이 대장에 들어왔을 때 글리칸들로 구성된 시트러스 펙틴이라는 성분이 발암물질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대장에 못 달라붙게
암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장면을 모식도로 그려놓고 있는데요. 시트러스 펙틴은 엠브로토스, 엠브로토스 이지, 메나베어즈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쁜 당사슬을 가진 암세포는 서로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속을 떠다니게 되는데 이것이 암의 전이현상의 시작이죠. 혈액 속으로 떠돌아다니던 나쁜 당사슬을 가진 암세포는 혈관벽의 내피세포에 달라붙어서 혈관벽을 파괴시키고 조직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전이가 되게 됩니다. 6번째, 줄기세포의 활성화입니다. 닥터 맥다니엘 박사는 글리칸을 섭취한 후 일주일 내에 1.7조개에서 3조개의 새로운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보고하였는데요.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인체는 충분한 글리칸을 공급받을 때 스스로 천연의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줄기세포들은 인체에 가장 필요한 곳에 찾아가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줄기세포들은 글리칸에 의해 활성화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난치병, 관절 문제 등에서 줄기세포 주사를 시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과거에 비해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1000개 맞는데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가격도 비싸지만 우리 몸이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1000개의 줄기세포 가지고는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근데 반면 글리칸을 일주일간 약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5통 정도의 엠브로토스에 해당하죠. 그걸 들여서 섭취를 하면 1조개의 줄기세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로 1조개의 줄기세포를 만들려면 얼마나 드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이 잘 안 돼서 AI를 막 써가지고 계산을 여러 번 이게 진짜 맞나? 다시 했는데 10경원이더라고요. 10조도 아니고.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소위 현대인들이 나이 들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 질병들이 있죠. 암, 파킨슨, 치매, 당뇨,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요즘 성인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 각종 알러지,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ADHD를 포함한 각종 정신질환,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모든 질병, 이것뿐만 아닌 그 모든 질병들이 당사질이 관여한다는 사실이 2012년 미국의 국립과학원 학술지에 밝혀졌습니다. 어떤 질병이 어떤 글리코 영양소의 결핍과 연관되어 있는지까지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슈가프린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암은 만노즈, 퓨코즈, 갈락토즈, N아세틸글루코사민, 류마티스는 갈락토즈, 루푸스는 만노즈, 당뇨병은 만노즈나 갈락토즈의 결핍으로 야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서재걸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쓰신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는 책에 사람의 몸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붕은 면역력, 비타민, 미네랄 같은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요소들을 기둥으로, 그리고 그 기둥을 바치는 기반을 당 영양소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당 영양소라는 기반이 없으면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고 결국 면역인 지붕도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 영양소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근본적인 영양소라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각종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시지만 효과를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여전히 아프고 살찌고 건강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유들은요. 세계 대체의학협회 회장님이신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내 몸을 치료해 주지만 치유시켜 주실 수는 없습니다. 자마라는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현대의학은 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넘치고 있는데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는 형국과 같다면서 대증요법에 불과한 현대의학의 한계를 스스로 시인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할까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근원을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미국의 유명한 심장내과 전문의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님은 우리는 더 이상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유사한 것들을 먹고 있다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패스트푸드 안 먹고 집밥 먹는다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세포의 핵심 기능을 관장하는 8가지 글리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빠져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가지 글리칸 중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는 현대인들의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한데요. 글루코스는 포도당이고 갈락토스는 유당이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음식으로 섭취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머지 6가지 글리칸들은 현대인들의 음식으로는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자운형, 온나무 수액, 낙엽송, 약용버섯 이런 것들 반찬으로 드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서 글리칸을 보충제로 직접 섭취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의대생들이 보는 교과서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꼭 섭취하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면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필수 영양소인 글리칸에 대해서 메나테크는 20년간 국제 특허를 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허가 만료가 되었긴 하지만 타 회사들에서 이 30년의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독보적인 우위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음식은 단지 글리칸만 부족한 것일까요? 과거에는 시금치 한 단 정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철분을 지금 같은 양을 얻으려면 시금치 19단을 섭취해야 되는데 하루에 시금치 19단 배불러서도 못 드시고 너무 비싸서도 못 드실 거예요. 네, 다이어트 등으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닭가슴살은 어떨까요? 50년대에는 60일 정도 닭을 키우면 왼쪽에 요 조그만 닭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05년에는 60일 정도 닭을 키우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닭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 닭이 네, 성체 닭이 된다고 하네요. 닭에게 도대체 어떤 장난을 쳤길래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발육이 남다르잖아요. 성조숙도 많고요.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는요. 자신의 저서 클린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길러진 동물은 저절로 염증이 발생하고 미네랄이 고갈된 토양에서 질소 등 한정된 화학 비료만 줘서 기른 식물도 면역계가 약해져서 곤충의 공격을 받으면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식품을 먹는 것은 곧 염증을 먹는 것이다 라고까지 신랄하게 표현하셨죠.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메나테크 제품은 뭐 달나라에서 구해오는 건가요? 오염된 지구에서 공수해오는 거 어차피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메나테크에서는 리얼푸드 테크놀로지로 진짜 음식들을 만듭니다. 먼저 8가지 글리칸을 제품한 엠보르토스의 제조 공정을 살펴보면요. 청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천연의 원재료들을 엄선해서 유효 성분만 추출해서 GMP 공법으로 제조를 하는데요. 일단 미역 같은 경우 호주의 타스마니아 지역의 청정해역에서 난 미역만 사용하고요. 알로에는 코스타리카 화산지대에서 난 알로에만 사용을 합니다. 네. 만일 그 지역의 원재료 수급에 문제가 있거나 수급이 좀 이렇게 유통이 이상이 생기면은요, 수급이 정상화되거나
같은 품질의 대체제를 찾을 때까지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급한 재료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메나테크와 함께 한 지가 한 4년 반 정도 됐거든요. 잠깐이었지만 제가 함께하는 동안에 원재료 문제로 엠브로토스가 품절이 된 적이 있었어요. 엠브로토스가 메나테크의 가장 핵심 제품이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 같았으면 원산지가 좀 다르고 품질의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대체제를 찾아서 제품을 어떻게든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메나테크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절대 제품의 퀄리티에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굉장히 신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세계 100대 명의이자 메나테크의 과학기술 고문이신 스티븐 뮤전트 박사님의 내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메나테크는 환경변화 등을 문제로 원재료 수급에 이상이 올 거를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의 중에 여러 번 강조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출 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로에가 면역, 장, 피부에 좋다는 거는 다 아시지만 배가 찬 분들은 못 드신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알로에에서 배를 차게 만드는 성분은 제거하고 유효 성분인 만노스만 추출해서 사용합니다. 홍삼을 재료로 한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홍삼에서 이렇게 홍삼 제품 먹으면 열 뻗친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열 뻗치는 성분을 다 제거를 하고 홍삼의 유효 성분인 사포닌만 추출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없이 드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추출 방식을 쓰면 몸에 해롭거나 도움이 안 되는 성분은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글리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노스를 제품화한 만나폴에는 알로에겔 제품이라고 쓰여 있죠. 근데 알로에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알로에는 대기로부터 오염물질을 쉽게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처럼 공해가 심한 곳에서 나는 알로에는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메나테크는 청정 지역인 코스타리카의 비옥한 화산지대 토양에서 독점 공급된 알로에를 24시간 내에 특허받은 기술로 공정을 완료해서 만나포를 제조합니다. 24시간 이후에 공정을 하게 되면 그 유효 성분이 다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과정이 빠르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되어서 그 효과가 탁월한데요. 알로에가 면역 조절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100만 달톤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중에 유명한 회사들도 알로에 제품들이 대부분 40만 달톤 이하의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만나폴은 시중 제품들의 4배에 달하는 160만 달톤의 최상급 만노스인 에이스 만남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을 위한 진짜 음식을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완두 현미로 구성된 두부 한 모 분량의 100% 난GMO 완전 식물성 단백질 20g, 그리고 식이섬유, 사과 3개 분량의 식이섬유, 우유 1팩의 칼슘, 계란 5개의 철분, 시금치 5접시의 아연, 현미 7접시의 엽산, 7공기 엽산, 아마씨 추출 식물성 오메가3, 식물 유래 유산균, 소화를 돕고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물 유래 종합 소화효소, 베리, 채소, 해조, 갑분말, 그리고 메나테크만이 가지고 있는 글리칸까지. 이 모든 재료들, 여기 계신 여러분 어머님들 재료비 5,000원 가지고 이런 밥상을 아이한테 차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하시죠? 네, 제가 다음 달 인상을 반영해서 여기에 가격을 기재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인상 전 가격으로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트루플래닛만으로도 좋지만 여기에 오소린을 넣으면 더욱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백질 파우더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단백질 파우더만큼은 순도가 낮은 것을 드시면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 통풍 등의 위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따져보고 드셔야 합니다. 연예인 김종국 씨께서 운동하면서 과도하게 단백질 제품 드시다가 통풍 걸린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더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요. 메나테크 오소리는 99% 이상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WPI 등급의 가수분해 분리유청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생물가가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서 얼마나 잘 흡수가 돼서 내 몸에 쓰이는지를 표현한 수치인데 닭가슴살의 2배이면서 간경화, 간암 환자에게도 치료제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단백질 파우더라고 하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파우더 2숟갈을 추가하는데 다음 달 가격으로 3,000원입니다. 사실 닭가슴살 한 바닥, 저 아까 보셨잖아요. 어떤 건지. 네, 이 3,000원 아까우세요? 영양제가 생존을 위한 필수인 시대에 놓였지만 아직까지 영양제의 비용을 별로 안 들이고 싶어 하시거나 메나테크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다달이 드는 생활비에 매우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고요. 노동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날마다 건강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이 무너진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거나 본의 아니게 가족분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왕년에 큰 돈을 벌었던 스타분들도 예외는 아니시더라고요. 전직 아산병원의 노년기 내과 교수로 굉장히 유명하신 정의연 박사님께서는 현대인들은 생로병사가 아니고 생로병병병병 하다가 노쇠, 돌봄, 사망의 과정을 거쳐서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노쇠한 몸을 가지게 된다면 스스로 돈 버는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돌봄 비용과 의료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의 물가로 요양병원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한 달에 1인당 300만 원 듭니다. 네. 근데 그거 병원비만이잖아요. 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습니다. 네. 주식 부동산이 아니라 그래서 돌봄 요구를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점을 강조하셨죠. 요즘 많이들 하시는 인공관절 수술만 해도 양쪽 다리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은 평생 못 쓰는 거 아시죠? 10년밖에 못 쓴대요. 근데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10년 뒤에 또 하고 이거 해야 될까요? 하지정맥류 수술은 3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자꾸 재발하는 거 아시죠? 근데 자꾸 재발하는데 또 300만 원씩 들여서 또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근데 수술하신다고 하면 이 돈 또 다 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할 정도로 몸이 망가지기 전에 향후에 쓰실 병원비를 조금 일부 할애해서 아니면 그 돈 과감하게 지금 내 몸에 투자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어서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의료계의 슬픈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 이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보험 수가가 의료비 원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보험 진료가 많아질수록 병원은 적자가 됩니다. 그럼 그 적자는 어떻게 해요? 비보험 진료비로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보험 진료 비용이 있어서 그나마 적자를 병원이 면하는 것인데 비급여 수가 공개로 뭐 수가 경쟁까지 막 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가를 받고 양질의 진료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사분들, 소신 있는 의사분들이 살아남기 힘든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의정 갈등에서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꽤
꽤나 오래 쉽게 돌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도 한국 의료계의 이런 근본 고질적인 문제들은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의사들이 정말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대한민국 의료계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실망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민을 알아보더라고요. 네. 근데 의정 간 갈등이 이제 마무리됐다고들 하잖아요. 잘 마무리된 것 같으세요? 의정 갈등이 오기도 전인 23년 8월에 굉장히 유명한 82년에 이렇게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백병원이 무려 1,700억이 넘는 적자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폐업한 거 알고 계세요? 다른 대학병원들도 최근 의정 갈등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감당하기가 좀 벅찰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지방에서부터 그래서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등 의료 접근성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맹장이 터져도 수술할 병원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다루는 진료 과목의 의사는 이미 부족합니다. 종합병원에서 연봉 10억을 내걸어도 심장내과 전문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소아심장 전문의는 전국에 15명, 지금 현재도 15명밖에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법적 책임이 정말 엄청나게 커서요. 그분들이 본인의 업을 계속 해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 출신 은퇴 교수님께서 최근에 SNS에서 올리신 글을 제가 퍼왔는데요. 의사가 많아도 머리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 신경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의사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는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빅5 병원 안에 드는 아산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서 같은 병원 간호사가 병원 안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거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신랄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보험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실비보험 있으면 뭐예요? 의사가 없어서 그 보험 못 쓰고 그냥 죽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될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섭취가 생존에 필수인 시대입니다. 이왕 영양제를 드신다면 수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꾼 메나테크의 리얼푸드를 선택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메나테크의 진짜 음식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은 저와 저의 소중한 파트너분인 김현옥 사장님의 예전 모습인데요. 저는 말랐고 김현옥 사장님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셨지만 둘 다 공통점이었던 것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리얼푸드를 먹었더니 말랐던 저는 살이 붙고 살쪘던 김현옥 사장님은 살이 빠지셨을 뿐 아니라 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둘 다 메나테커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오른쪽 사진은 메나테크에서 보내주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인 GIP로 발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아이들의 학원 원장님과 함께 이런 럭셔리한 여행을 갈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두 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형제라인 사장님 분들이십니다. 이 첫 번째 여기 남성분은요. 3대째 유명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김홍용 원장님이시라는 분이신데 갑상선암, 전립선암에 스텐트 6개를 박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던 상태에서 메나테크의 글리코 클린을 하셨고요. 이 왼쪽 아래에 있으신
여성분은 인테리어 대표님이셨던 편정혜 사장님이신데요. 심한 허리 디스크 협착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제대로 누워서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을 때 김옥령 원장님께 소개를 받아서 메나테크의 글리코 클린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포 사진에서는 두 분의 표정만 보셔도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두 분 모두 현재 연령이 70대 중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올해 이분들과 함께 메나테크에서 보내주는 국내 여행 프로그램인 스텝업 캠프라는 여행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예전 건강 상태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체육대회에서 신나게 즐기시는 모습만으로도 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표정만 보셔도 너무나 건강해진 것을 그냥 느끼실 수 있잖아요. 70대 예전보다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고 새로운 일까지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워렌 버핏 등 자수성가한 부자들은요, 한결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내 몸에 먼저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삶을 바꾸는 리얼푸드, 메나테크 제품들에 투자하셔서 건강도 지키시고 위기의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회도 잡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pirit of Manatee.